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김인숙입니다. 직업선호도검사 L형 심리검사에서 6회차예요. 지금은 이제 응답률에 관련된 거, 그림의 크기에 관련된 거를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직업선호도검사 L형 하나를 갖고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진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나마 감사한 게 그 세 가지 하위 요인이 있어서 그거 갖고 저희가 설명을 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 성격 검사, 흥미 검사, 생활사 검사. 그래서 이제 긍정 응답률이 낮거나 높은 경우.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다 아니다 체크에 긍정적으로 한 거랑 부정적으로 한 거랑 여기에는 점수 차이가 나와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하면 점수가 25점 이상 30 굉장히 큰 그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아니다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답변하면 10점 이하의 낮은 점수가 나와서 그림도 조그만 그림이 됩니다. 예, 그거에 관련된 얘기라 우리는 긍정 응답률이 높은 거와 낮은 거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예,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동기부여가 좀 없으신 것 같다. 왜 그러냐? 다 구직 활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단어들이 제가 음, 성격 검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극 차원의 단어들을 써서 내담자들한테 그거를 줄 수 있어요. 상처를. 예, 그래서 그 긍정 응답률이 낮은 경우. 진로 경로라는 개념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직업을,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정한 직업을 선정해서 다른 거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경우 간혹 나옵니다. 그 저도 물어봐요. 선생님, 혹시 생각해 놓은 직업이 있었나요? 라고 묻거든요. 근데 이제 자아 개념이 너무 낮거나 무력감을 내놨거나 또 성격적으로 편협된 사람, 이 2, 3, 4는 그냥 동기부여가 낮다라고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상처받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경우. 그럼 여섯 가지가 20점 이상 30점이 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예. 그럼 다양한 데 흥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특정 분야에 흥미나 진로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왜 그러냐? 진로 성숙이 안 돼 있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전부 다 환상적이에요. 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그게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나와요. 이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진로 성숙이 되어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지금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40대, 50대 나온다면, 예, 이 사람은 진로 성숙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맞나요? 제가 50살이 넘으신 분이 검사를 하러 오셨는데, 어, 예, 30점 이상인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25에서 30점.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은 해석을 안 하고 일주일 후에 해석을 해드릴게요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아마 그 상담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지, 뭐 검사에 관련된 건지, 아직 성숙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쉬운 몇 살이 넘은 사람이 성숙이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와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사실은 진로 성숙이 좀 비현실적이라,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상황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아주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나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고등학교나 대학 때 내가 정말 뭐를 좋아하는가, 내 흥미가 뭔가를 확인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내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입에 달고 있는 게 있었다. 도대체 내 흥미는 뭐고 내 적성은 뭘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 갖고도 선생님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크기가 얼마나 크고 점수가 얼마나 낮은가. 예. 근데 단어들이 이렇게 어, 내담자한테 상처 주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쓰시지 않는 게 좋고요.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그렇다라는 의미인 거를 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별도가 낮다라는 거는 지금 2012년 전은 흥미가 세 개로 나와 있지만 지금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점수 두 개의 차이에 점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 똑같은 점수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럴 때는 뭐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지만 두세 개가 나왔는데 세 개, 네 개가 나왔는데 1점, 1점, 2점 차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흥미를 별로 내가,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진로 성숙이 좀 안 돼 있을 경우도 있고, 흥미도 내가 지금 완벽하게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 정확하게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한다, 확실하게 그런 게 좀,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서 분열, 또, 그다음에 점수가 전부 다 높으면 다 하고 싶은 거죠. 점수가 낮게 되면 여기서도 뭐 정체감의 혼란 이런 거 설명보다는 아직 완벽한 진로 성숙도 여기 이제 성숙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정말 어떤 거를 좋아하나 이런 거를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점수 차이가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 그다음이 이제 인접해 있는 유형들을 1요인, 2요인, 3요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 잘 못 들으신 선생님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향상교육 할 때나, 양성과정은 뭐 처음 들어오니까 모르지만, 향상교육 할 때 1년, 2년, 3년 얘기하면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옆에 붙어 있는 건 1요인이고, 하나 건너서 돼 있는 건 2요인이고, 대각으로 되어 있는 건 3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가장 높은 상호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육각형 모형이 인접해 있는 유형들, RI, IA, AS, SE, EC, 이거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는 근접성이 높고, 흥미, 성격적 특성, 직무 등의 상호 관련성이 굉장히 높아. 이렇게 두 개의 코드가 같이 붙어 나오면 이 사람은 흥미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드가 서로들, 그, 두 개가 붙어 있지 않고 대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R일 때 S고, I일 때 E고, A일 때 C. 이거 대각이라고 얘기하고 3년이라고 합니다. 이거 근접성이 낮아요. 둘 중에 하나는 갈등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CA, AC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AC일 경우는 A는 일을 하지만 C 쪽에서는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C가 같이 나왔을 경우는 예, 이 사람이 일하는 태도로 보여질 수도 있어서 그거를 확인하고 일은 C를 하는 게 아니고 태도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케이스 갖고 설명할 때 MBTI 성격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일한다. 힘들어요. 사람과 더불어 일했던 사람이 기계를 만지겠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3요인이고요. 그 다음이 이 육각형의 하나 건너뛴 거. 이거를 2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IS, AECS, RE, RS, RA. 네. 중간 근접성이라고 하고 이거는 두 개의 코드를 I와 S 두 개의 코드를 각자 해석을 해주고 각자 추천되는 직업들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근접성은 직업적 성취와 자신의 목표를 장기적으로 추구한 사람들에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근접성이 낮은 사람은 여기도 또 그 얘기 나와요. 자기 이해가 부족하고 자기와 맞은 직업이나 진로 환경에서 자신을 억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접성이 낮은 경우는 심화 상담이 요청됨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일단 대각인 경우는 갈등 구조입니다. 그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에요. 예, 한쪽으로 쏠려 있어야, 이건 선생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림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야 흥미가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아마 해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림이 제가 지금 너무 그려서 너무 한쪽으로 쏠렸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도 이 사람의 선택의 폭이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느 쪽으로 조금 쏠려 있어야 된다. 그러면 비교적 진로 성숙이 잘 된 내담자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업선호도검사 L형의 결과물을 딱 보면, 어, 그, 딱 열면 그림과 옆에 코드와 점수와 이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 딱 보시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일요일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 그러면 진로 선택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달라요. 본인들이 선택에 나는 이거를 잘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들이에요. 예, 현재 행동 양식과 사고 과정을 통찰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지용과 능력을 본인이 알 수 있어요. 특히 뭐 시험, 훈련, 교육 왜 그러냐?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그쪽 교육 받고 그쪽 훈련 들어가고 어 그리고 자기 만족과 생애 만족 보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성숙이 잘 된 내담자들은 사실은 저희한테 와서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런 거를 하고자 하는데 확인하러 오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선택할 때 어떤 확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진로 성숙이 잘 된 내담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은데, 그래도 검사로 해서 진단을 내리는 걸 처음 받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흥미가 없거나 낮은 내담자, 점수가 예, 10점 이하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예, 흥미가 없고, 여기는 이제 제가 동기부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했죠. 예, 여기 보시면, 흥미도 없고 또 긍정응답률이 낮아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낮은 자존감, 자기 거부, 정체성의 혼란,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 저희는 이제 직업 상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MMPI나 MBTI 검사 등을 같이 사용해라 하는데 MMPI는 우리는 임상 자격증이 있으면 MMPI를 쓰지만 우리는 MMPI를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MBTI도 선생님들이 그 사업을 받아서 일하는데 상담을 하신다, 국지 상담 이런 건 못 써요. 오로지 직업선호도 검사 L형 하나를 갖고 진단 내리고 이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고 자격증 딸 때 뭐라 그러느냐? 아, 검사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서너 가지 검사를 갖고 통합적으로 해석을 하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나마 하위어인이 세 개 있어 제가 자꾸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흥미가 좀 없으시네요.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고요. 요새 구직활동 하시냐고 좀 자존감이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뭐 자기 거부, 뭐 정체감 혼란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현실적인 소망. 이게 삼요인에 속하는데 예, 잘못된 자아인식을 하거나 부적절한 잘못된 직업 정보를 가진 경우, 예, 비현실적인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왜 이런 게 나오는가는,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좀 찾아내 주셔야 돼요. 아, 대각으로 나오는 경우, 이제, 물론 우리는 3여 이내 대각으로 나오는 경우 점수 높은 거 갖고 얘기를 하지만, 음, 이제 S그룹들이 상담을 하고 한 6개월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그들이 와서 저는 이제 심층 상담이라 저는 국시 어떤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직업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다시 신청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상담 신청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앉자마자 선생님 저는 기계 만지는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 본인이 사회형을 갖고 있어서 그쪽에 가서 일을 했는데, 예, 기계 만지는 거. 이거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꽤 많이 돌아와서 어느 정도 돌아온 후에 왜 그런가 예, 상담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회형들이 대부분이 상대편 위주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정도 그들 입장, 내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S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제 입장입니다. 결정도 제 입장이고요. 근데 사회형들은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그들 입장에서 그들 입장으로 결정을 해줘요. 그런데 또 결정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떤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네 가지, 다섯 가지밖에 없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걸 잠깐만 들어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또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하면 더 요구를 할 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다섯 개가 다 나갔는데 또 요구한다?
그럼 어떤 생각 갖게 되냐? 난 여기 안 맞나 봐. 그리고 난 능력이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요구를 더하며 저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드린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S 유형들이 의외로 많이 돌아와서 일하는 거를 어떤 상황으로 일을 하는가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앉자마자 기계라. 그래서 제가 선생님, 기계에 껴안으면 체온 느끼시나요? 그리고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S들은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 껴안아서 예, 체온 느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기계랑 일을 하겠대요. 기계는 못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소망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으로 되어 있는 거 3녀인에 속하고 제가 아까 1녀, 2녀, 3녀인 할 때 3녀일 경우는 둘 중에 하나는 갈등 구조라서 잘라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예,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내담자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 R만 지금 점수가 적고 나머지는 점수가 전부 다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저것 다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이 사람도 이런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진로 성숙이 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다양한 재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자꾸만 내가 어떤 거를 잘 할 수 있는가라고 음, 과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꾸만 줄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게 더 맞고 이게 점수가 그래도 이렇게 그림이 크게 그려져도 점수 차이가 변별이 있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1점 차이다? 이러면 더 난리 나죠. 예, 그래서 지금 그림을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을 보고 선생님들이 바로 그림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시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1요인, 2요인, 3요인 그리고 점수가 예, 적은가, 점수가 큰가, 그거로 인해서 그림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가, 아니면 예, 대각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너무 적은가, 그 다음에 다양하게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든가 이런 걸 다 읽으면서 이렇게 이 내용들을 전부 다 해석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선호도 검사. 아, 하나만 갖고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고 진단을 내리시지만 하위 요인 세 개랑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MBTI 연결돼서 MBTI 성격 검사를 안 하시더라도 그 이론적인 부분과 여기서 찾아내셔서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되고 진단 내리시는데 되게 도움이 되십니다.